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옷차림도 점점 두꺼워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겨울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관절 질환 환자도 급증하는 시기인데요. 이 때문에 겨울철에는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어깨 통증이 발생하면 노화로 인한 질환이라고 판단해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여러분의 어깨는 건강하십니까? 뒤로도 안 가고 만세도 안 되고 돌리지도 못하고 끊어지는 통증을 느껴갖고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가지고. 좀 날카로운 거 가지고 막 찌른다는, 지금도 그런 통증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질환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깨 통증과 치료에 대한 모든 것을 김대현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형태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낮보다는 밤에 많이 아프시고 목 디스크랑 증상이 오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팔을 뒤로 돌리는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멀리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통증이 더 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증상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면은 어깨 질병을 한번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오십견으로 흔히 알고 있는 동결견, 석회성 건염, 이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 질환인데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금 내가 어깨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뭐 때문에 아프다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가장 빨리 회복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회전근개는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깨 천장뼈라고 하는 견봉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팔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 힘줄이 견봉의 밑에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은 회전근개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전제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나 프롤로 주사처럼 손상된 힘줄 주변에 혈관의 재형성을 도와줘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콜라겐 주사나 DNA 주사 같은 것들을 콜라겐 성분을 직접 주입해서 치료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환자분들의 증상이나 상태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들은 현재 제각기 다 달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적 방법은 요즘에는 이제 내시경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봉합할 만한 정도의 사이즈라고 하면은 내시경으로 봉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 당장 수술은 못한다. 그래서 끊어진 힘줄을 그냥 두고 싶은데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여쭤보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는 이제 봉합할 만한 힘줄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공관절로서 치료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 치료로 비교적 조기에 힘줄을 봉합하게 되면은 이 인공관절 같은 큰 수술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될 수 있습니다. 12월의 아침은 겨울의 찬 공기로 가득하지만 한낮은 아직 따스함이 감돕니다. 점심을 먹고 병원을 찾은 하혜옥 씨. 1년 전만 해도 어깨 통증으로 잠을 설쳐 연신 하품을 해댔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하게 아픈 건 한 6개월 되고요. 근데 아마 1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어깨 아픈 지가. 처음에는 뒤로도 안 가고 만세도 안 되고 돌리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끊어지는 통증을 느껴갖고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오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형님. 좀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한번 제가 팔 움직이는 거 좀 보겠습니다. 네. 쭉 비교하면은 이제 팔 올라오는 거는 양쪽 어깨가 비슷하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옆으로 나란히 하는 것도 좋으시고 양 옆으로 벌리는 것도 양쪽 범위가 비슷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찍으신 엑스레이인데 이렇게 섞여 있던 게 그때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면서
많이 없어졌고요. 언젠간 또 탈이 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1년이나 고생하시지 말고 언제든지 저 찾아오도록 하시면 됩니다. 네네.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혈 환자분은 1년 정도 어깨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고, 엑스레이에서는 극상근이 있는 부분에 조그마한 석회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석회성 건염하고 동결견이 동반된 환자분이셨고, 석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체해 충격파 치료를 같이 시행을 했고요. 가동 범위가 제한된 동결견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수 치료도 시행을 했습니다. 수술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수술 전에 비교적 빠르게 해볼 수 있는 도수 조작술을 했습니다. 도수 조작술은 어떤 거냐면은 환자분이 먼저 재활을 해서 굳어있는 어깨를 풀게 되지만 이제 완전한 범위까지는 좀 풀기 힘드세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을 이제 의사 선생님 손을 빌려가지고 풀게 되는 건데, 수술 없이 빠르게 이 가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석회성 건염은요, 회전근개 안에 생기는 염증 질환입니다. 이 회전근개는 콜라겐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이 있고 말랑말랑해요. 그런데 음식이 오래되면 상하는 것처럼 이 힘줄도 결국에는 상한 부분이 딱딱하게 변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엑스레이에서 돌처럼 보인다고 해서 석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동결견은 관절에는 관절을 싸고 있는 캡슐이 있습니다. 관절막이 있는데 이 관절막이 얇게 있지 못하고 두꺼워지면서 좁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엄밀히 보면은 이제 다른 질환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석회만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런 동결견, 오십견만 생길 수도 있고, 석회와 오십견이 또 같이 생길 수도 있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진료가 끝나고 체외 충격파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실을 찾은 해옥 씨. 체외 충격파는 그 이름처럼 몸밖에서 충격파 파동 에너지를 통증 부위에 가해서 치료 효과를 주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이어지는 치료는 바로 도수 운동 치료인데요. 처음엔 아프기만 하더니 이제는 치료를 받고 나면 온몸이 풀리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석회가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점은, 이 회전근개 안에 석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석회가 빠지고 나면은 이 석회가 있던 만큼은 공간이 비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이제 힘줄이 약하게 되는데, 3개월 정도는 무거운 걸 들거나 무리하시는 것, 갑자기 팔을 휘두르는 동작을 하시는 것들은 조심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깨 아팠을 때 젠적 왔으면 이렇게 고통은 안 느꼈을 건데, 제가 너무 늦어서 진짜 고통을 많이 느꼈거든요. 강아지하고 이제 안아주지를 잘 못해서 팔이 너무 아파서. 근데 지금은 강아지하고 같이 등산도 하고 목욕도 자주 시켜주고,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꾸준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은 듭니다. 7년 전부터 시작된 양쪽 어깨 통증으로 수없이 많은 치료를 했다는 금직수 씨는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1년 전에는 다른 병원에서 관절경 수술도 받았다고 합니다. 손을 그 뒤로 제키기도 못하고 위로도 잘 못 올리고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가지고 찢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 좋다 그런 데는 다 다녔어요. 내가 수술하고 재활치료를 한 4개월 받고 이래도 안 나요. 안 낫고 이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아침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원장님 만나 정상적인 생활을 지금 가능해요. 그렇습니까, 교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편하게 잘 지내고 잘 지내고 계세요? 예. 거의 지금 한 85% 정도는 85%. 정상이 돌아왔어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진찰을 한번 좀 해볼게요. 예. 그래가지고 보겠습니다. 쭉 이제 올리는 것도 이제 다 잘 되세요. 예. 그래서 양쪽이 다 비슷하게 되시고, 자, 힘 빼보시고, 벌리는 것도 좋아요. 양쪽이 다 잘 되고, 이것도 이 정도까지. 이제 치료하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어깨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어깨 운동도 꾸준히 좀 하시고, 예. 또 재활 운동도 빼먹지 말고 해 주셔야 예.
다시 또 이제 나빠질 일이 좀 없으세요. 근데 지금 오늘 오셔가지고 예, 제가 초음파로 보면서 예. 좀 어깨 회전근 힘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예. 필요하면은 주사도 좀 한번 좀 놔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초음파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네. 예. 금직수님은 일단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통증이 일단 너무 심하고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해보니 회전근개 통증도 있었고 가동 범위도 많이 제한이 돼 있었고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호전이 없어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고요. 양쪽 MRI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검사를 해보니 부분 파열이 동반이 돼 있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수술하기는 조금 너무 아깝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주사 치료도 병행을 했고요. 도수 치료를 하면서 이 굳어있는 어깨를 좀 풀어주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재활 치료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편해지셨습니다. 통증의 정도와 힘줄 상태는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힘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힘줄 주변에 콜라겐 주사를 놓는데요. 콜라겐 주사는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일부만 손상된 부분 파열과 완전히 구멍이 나버린 완전 파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미만의 부분 파열이면은 보존적 치료를 해서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먼저 치료를 해보고 50% 이상의 파열인 경우에는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보존적 치료로 갈지 아니면 수술적 치료로 갈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석회성 관염도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이 되거나 심한 강직이 동반이 되거나 일상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절대적인 기준은 안 되고요. 환자분들마다 역시 정확한 상태를 보고 내 상태가 어떤지 확인한 다음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직수님은 지금 3-4번 정도 양측 어깨 주사 치료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주사 치료는 끝난 상태고요. 부분적으로 손상된 파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콜라겐 주사나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주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많이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잘 쓰시다가 또 언젠간 또 탈이 날 때가 올 겁니다. 이제 그때면은 그 상태에 맞춰서 또 치료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아직도 등산도 다니고 뭐 이래 하니까 활동은 마음대로 편하게 하고 그거죠. 바로 잘 때 통증이 없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잠 편하게 마음대로 자고 지금 그 여기 원장님 가르쳐 준 대로 운동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더 이상 통증 안 생기게 건강하게 사는 게 내 이제 바람이고 욕심이죠. 이른 아침 도심은 출근을 서두르는 차들로 가득하고 김대현 원장은 수술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회의실에 모인 의료진들. 김대현 원장은 오늘 수술을 앞둔 김화준 씨의 브리핑을 시작하는데요. 수술이 있는 날이면 매번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의료진들의 표정은 진지하기만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화준 씨의 수술 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병실로 향하는 김대현 원장. 안녕하세요, 김하준님. 잘 주무셨어요? 예, 많이 긴장되시죠? 조금. 네. 제가 수술 전에 예.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화준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러셔서 이런데 누르면 압통이 있고요. 예. 이런 부분도 네, 이렇게 눌러서 압통이 있고 자, 쭉 움직여도 보겠습니다. 가동 범위는 좋은데 그렇죠. 이렇게 끝 범위에 가면은 통증이 있고요. 예. 네, 힘줄을 이렇게 자극시키는 동작을 해도 통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네. 봉합술을 할 거고요. 예. 또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최대한 단단하고 튼튼하게 봉합을 해서 예. 다시 재파열되는 일이 없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하준님은 2년 정도
증상이 되셨고요. 그 2년 전에 당시에 다른 병원에서 석회성 건염으로 진단을 받고 주사 치료랑 도수 치료를 받으셨어요. 일부 증상은 호전되었는데 불편한 감은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2달 전부터 통증이 좀 극심하게 심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눌러서도 아프고, 움직일 때 아프고, 또 뒤로 돌릴 때도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유발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석회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MRI 검사를 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회전근개 파열이 불행히도 부분 파열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김하준님은 오늘 봉합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는 김화준 씨는 이제야 조금 마음이 편해 보입니다. 2달 전부터 악화한 통증으로 일상생활마저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빨리 수술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 통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프기는 최근 들어서 한 2, 3개월 전부터 심하게 좀 아팠고요. 원래 아픈 거는 좀 몇 년 됐고요. 제일 처음에는 약간 저린 느낌이었는데 그 뒤에는 그냥 좀 날카로운 거 가지고 막 쿡 찌른다는, 지금도 그런 통증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로 옮긴 화준 씨의 얼굴이 긴장감으로 가득한데요. 수술이 주는 두려움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가는데요. 수술 준비로 바쁜 의료진들을 보니 곧 수술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수술이 잘 마무리가 돼 이 시간 이후로 힘들었던 기억은 모두 잊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하준님은 MRI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관절경화 회전근개 봉합술을 계획 중이고요. 석회가 있던 분이어서 아마 확인해 보면 석회 가루들이, 그 석회 찌꺼기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싹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힘줄로 해서 봉합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MRI에서도 다른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이제 복층, 그러니까 안층하고 바깥쪽 층으로 해서 파열이 된 경우가 확인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2열 복층 봉합법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층으로만 파열인 단층 파열인 경우에는 이중 교량형 봉합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보고 환자 힘줄 상태, 그 다음에 환자의 뼈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봉합을 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대부분 관절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어깨 부위의 최소 절개 후 초소형 내시경과 특수기구를 삽입해 파열 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치료를 합니다. 병변 부위에 본인의 힘줄을 당겨와 봉합하는 방식으로 MRI 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확인 후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내시경으로도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이 되어서 봉합을 예쁘게 잘 했고요. 이 회전근개 파열이 결국엔 이 견봉이라는 어깨 천장뼈에 마찰이 되면서 손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견봉 밑에 있는 부분에도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봉도 좀 평평하고 매끈하게 가다듬어줘서 봉합한 힘줄이 다시 닿이지 않도록 평평하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힘줄도 계획했던 대로 이중 봉합법으로 해서 복층 봉합법으로 해서 봉합을 했습니다. 네, 환자분은 수술 다음 날 내일부터 수동적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수동적 관절 운동을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팔무게를 봉합한 힘줄이 견뎌야 되기 때문에 4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절 가동 범위를 풀게 되면은 일상생활을 하기가 많이 편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개월 정도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싶은 스포츠 활동에도 복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받기 이전, 아프지 않은 이전 상태로 거의 비슷하게 회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좀 무리하게 뭐 운동이라든지 회사에서 업무하는 그런 부분을 좀 무리하게 안 하면 좀 더 오래 팔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재발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김동창 씨가 오랫동안 운영하는 이발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손님이 찾아와 바쁜 동창 씨. 오늘도 항상 그렇듯 아내인 순남 씨가 나와서 일을 돕고 있는데요. 4개월 전만 해도 두 사람 모두 어깨 통증으로 일은 고사하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가해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했지요. MRI를 해보니까 그 힘줄을 합니까? 거기 이제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달아가지고 조금 또 주사 맞을 때는 좀 뭐 괜찮다가 또 아프고 가니까 어차피 수술해야 된다 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리 가게 된 겁니다. 평생 뭐 이 이발만 하다 보니까 그러나 봐요. 좀 보면은 좀 안 됐죠. 어깨 아프다 해서 나오면은. 깔끔히답게 오늘도 광인하게 가위를 닦아대는 동창 씨. 이발소 청소도 빈틈이 없는데요. 손님 샴푸도 성격만큼이나 꼼꼼히 진행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아프지 않고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영 좋지요. 저는 이걸 못 했다야 돼요. 이렇게 올려서 통증이 너무 오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래, 이제 내려오는 게 좀 낫거든요. 그래,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수술하기 전보다 지금 내 탁구 골프 신나게 다닙니다. 바쁜 남편을 뒤로하고 외출 준비를 하는 순남 씨.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저희 반나 병원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치료 잘 받고.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병원으로 향하는 순남 씨. 별탈 없어야 할 텐데 갑자기 걱정이 앞섭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지금 수술하신 지 4달 되셨는데 예. 좀 어떠세요? 예전에 수술하기 전에 밤에 아프고 잠 못 주무시고 하셨던 거는 좀 어떠세요? 지금 잘 자요. 잘 주무시고 자요. 예. 가볍게 집안일도 하고 계세요? 그렇죠. 한번 제가 움직이는 범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쭉 올려서 이 정도까지 이제 잘 올리실 수 있고요. 네. 이것도 이렇게 벌리는 동작도 잘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초음파로 네. 그 봉합한 힘줄 잘 아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 좀 해드릴게요. 네. 네, 힘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팔 뼈고요. 요거 예. 이렇게 하얀 선이 오게 되는데 이게 원래 끊어지지 않았던 부분의 힘줄이에요. 그리고 요 중간중간에 까만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요거는 봉합한 힘줄이 지금 아물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좋으시고요. 이제 4달 되셨는데 네. 가볍게 일상생활 다 하셔도 되고요. 네. 그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힘줄이 좀 많이 튼튼해지세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좀 무게 있는 것들을 좀 들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2달 뒤에 한 번 더 뵙고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허순남님은 내연하기 한 달 전에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넘어지면서 통증이 생기셨고 이 회전근개를 자극시키는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요. 이 통증이 유발이 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을 했고 그래서 MRI 검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봉합할 만한 정도의 파열이 발견이 돼서 다행히 관절 내시경으로 봉합술을 시행을 했고 지금 4달 정도 지나셨는데 지금 이렇게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세요. 수술 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까만 게 MRI에서는 힘줄입니다. 그래서 이 까만 회전근 힘줄이 뼈 끝에까지 가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붙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뒤로 끊어지면서 말려 들어간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봉합술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비교적 까맣고 건강한 힘줄이 뼈 끝에 오는 부분까지 잘 덮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다른 치료는 요하지는 않고요. 내가 어깨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해준다라는 관리하는 개념을 가지고 쓰시면은 봉합한 힘줄이
다시 끊어지거나 하는 일 없이 잘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내 좋아하는 파크 골프도 많이 하고 또 애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애들 보러도 내 차 몰고 가고 예, 아플 때는 못했지. 한참 동안 못했죠. 근데 이제는 다 났었으니까 그러고 싶어요. 진료를 보다 보면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없을 정도로 병이 오래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이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끊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만 더 빨리 그리고 조금만 더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은 얼마든지 수술 없이 좋아지실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분들의 어깨가 행복할 수 있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다양한데요. 이러한 질환은 모두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 같은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로도 감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깨 통증이 지속될 때 이를 방치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치아 건강에 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인간의 3대 생활 조건인 의식주, 그중 식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아 건강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치아의 교합이 맞지 않으면 씹는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고 발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는 턱 성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자존감이 떨어져 인간관계까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빨이 흔들리고 뭔가 빠질 것 같은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불편했어요. 친구들이 옆모습을 보면 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치열이 일단 안 좋다 보니까 사이사이에 음식물도 좀 많이 끼고 찝찝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말하는데 약간 발음이 새는 느낌이 들어서 발표할 때도 약간 신경이 쓰이긴 했었어요. 치열이 고르지 못하면 음식을 잘 씹거나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외모의 콤플렉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꼼꼼한 양치질이 어려워 치아 위생 관리가 까다로우며 충치나 잇몸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하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치아 교정을 진행한다면 외모 콤플렉스와 기능적인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창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교정 치료를 받기에는 눈에 띄는 교정 장치와 불편함 등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관상 티가 잘 나지 않는 투명 교정 장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투명 교정에 대한 모든 것을 손시은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는 저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작 기능에도 역할을 많이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심미를 많이 신경 쓰는 시대다 보니 웃을 때 예쁜 미소를 만들어주는 치아 교정은 심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정 치료가 필요한 대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입술보다 치아가 너무 앞에 나와서 입술이 잘 다물어지지 않는 돌출입도 있습니다. 치아 위아래가 잘 닿지 않는 개방교합, 그리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큰 주걱턱이나 아래턱이 위턱보다 너무 작은 무턱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금니는 닿으나 앞니가 잘 닿지 않는 개방교합도 있으시고 반대로 앞니가 너무 깊게 물리는 과개교합의 경우도 있습니다. 앞니는 다 정상이신데 어금니만 반대로 물리는 가위교합의 경우도 교정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아 교정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조직에 지속적으로 약한 힘을 주었을 때 그 주변 조직이 반응하면서 치아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투명 교정 장치는
원래 치아의 모형을 그대로 본딴 장치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서 원래 이와 다른 장치를 하나 더 만들게 되면 그 다른 부분에만 약한 힘이 주어지게 되겠죠. 이 방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 다른 장치, 또 여기서 또 조금 다른 장치를 여러 단계로 반복해서 만듭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치아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 투명 교정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정 치료하면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일단 웃었을 때 보이는 교정 장치와 철사인데요. 투명 교정 장치는 장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미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치아에 붙여져 있는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장치가 브라켓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양치가 잘 된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산한 겨울 공기가 마음마저 서늘하게 만들던 12월의 오후. 학교를 끝내고 병원을 찾은 효원이는 처음이라 그런지 조금은 어색한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곳니로 인해 치열이 고르지 않아 음식을 씹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껴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사할 때 씹을 때 제일 아픈 거랑 나중에 양치질 할 때 좀 음식물이 사이사이 끼인 게 잘 안 빠지는 게 제일 불편했어요. 이빨이 예뻐지는 것뿐만 아니라 좀 씹을 때도 그렇고 나아진다길래 그런 것 때문에 교정 치료 결심하게 됐어요. 효원이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아프거나 하는 걸 저도 어렸을 때 겪었기 때문에 효원이가 이제 음식 먹고 아파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까웠고 좋은 시기가 되면 이 교정 치료를 해보고 싶었지요. 예. 투명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를 먼저 하는데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치아 교정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지금 효원이가 받는 정밀 검사가 바로 그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방사선 사진 검사, 3D 얼굴 스캔, 그리고 3D 구강내 스캔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입술의 돌출 정도, 치아가 비뚤비뚤한 정도, 치아의 물림 정도, 그리고 치아와 잇몸이 건강한지를 이 검사로 정확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교정치료 후 예상되는 모습과 치아 배열을 미리 볼 수 있어서 환자가 원하는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정 치료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한계로 남습니다 하고 환자분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환자분마다 문제점도 다르지만 해결해야 될 목표점도 다르고요. 원하시는 점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골격의 위치가 다르기도 하지만 뼈의 두께도 다르고 비대칭의 정도도 다르고 입술의 두께도 다릅니다. 치아가 같이 생겼어도 웃을 때 치아가 보이는 노출의 정도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환자분이 원하시는 것이 교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제일 1번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확한 이제 진단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때 엑스레이 자료, 구강내 사진 체득, 구의 얼굴 사진 체득, 스캔을 해서 구강내의 치아 상태와 일부 뼈의 모양을 그대로 모델로 옮겨내게 됩니다. 위턱은 얼마나 앞 뒤에 있는지, 치아는 얼마나 앞 뒤에 있는지, 삐뚤한 양은 얼마나 되는지를 다 일일이 분석을 하게 돼요. 치료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거기에 맞는 투명 교정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클린책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어떤 치아를 먼저 옆으로 혹은 뒤로 움직이겠다. 앞니는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겠다. 어금니는 어떻게 움직여야지 하고는 거기에 맞는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내게 되면 그 단계에 맞는 투명 교정 장치를 제작해서 국내로 보내오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한 4에서 6주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 다음에 환자분은 장치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장 손시은이고요. 우리는 오늘 처음 본다, 그죠? 입안이랑 간단하게 한번 보고 나중에 아버님한테도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혹시 딱딱한 거 먹을 때 턱에서 소리 나거나
되게 아프거나 그런 적 있어요? 네. 지금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 완전 가까이서 있고 그렇게 많이 자주는 아니고. 왼쪽, 오른쪽. 왼쪽에서부터 처음 사진 찍을 때 보니까 양치가 잘 안 돼가지고 있던데 지금은 괜찮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 다 물어보세요. 밥 먹기 조금 불편하겠다 지금은, 그치? 검사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고 아버님하고 같이 설명만 간단하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아버님 모셨거든요. 정면에서 보시면 치아가 좀 삐뚤삐뚤한 상태이고요. 위에 치아가 밑에 치아를 어금니로는 잘 이렇게 팍 못 덮는 상태고, 웃을 때 사실 활짝 웃지는 않았지만 옆에가 좀 까만 부분이 많이 보이는 상태라 저희가 치열이 좀 좁다고 판단이 되어서 성장기인 아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최대한 많이 넓혀서 이를 조금 펴보는 과정으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구강내 상태를 검사하고 사진도 찍어 봤더니 골격의 부조화는 관찰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웃었을 때 옆에서 보는 치아가 많이 보이지 않는 폭경 부조화가 관찰이 되었고, 많이 심한 삐뚤함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치열공이 공간이 좀 부족한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턱이 아래턱에 비해서 폭경이 좀 좁기 때문에 이 부족한 폭경 부조화를 개선을 한 다음에 지금 삐뚤삐뚤한 치아를 전체적으로 웬만하면 앞니가 지금보다 더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옆으로 확장을 대열해보고 얼굴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요. 혹시나 심리적으로 입을 조금 더 넣고 싶다거나 구순돌 출감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분과 환자분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발치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딱히 교정 이런 거 하기 전에는 그냥 아픈 대로 살자 했는데, 지금 교정 치료 시작하고 나서는 나중에 하고 났을 때 부작용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예쁘게 잘 되면 좋겠고, 유지장치 같은 것도 잘 껴가지고 나중에 교정 한 번 더 하는 일 없이 그냥 지금 하는 걸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얌전히 엄마 옆을 지키고 있는 이 소년의 이름은 남승엽입니다. 얼굴만큼이나 성격도 착해서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걱정 하나 없을 것 같은 승엽이가 병원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입술이 좀 튀어나와서 친구들이 옆모습을 보면 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양치할 때 이빨이 올바르지 않다 보니까 이 사이에 끼이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치아에 특별히 본인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은 크게 없었는데, 치아가 바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양치가 잘 본인이 스스로 잘 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고, 이제 배열이 조금 많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승엽이와 상의를 하고 이제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승엽이와 엄마는 클렌 체크를 확인하고 장치 사용 설명과 함께 첫 장치 착용을 하게 됩니다. 클렌 체크는 치료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으로 치아에 부착될 어태치먼트의 각도와 방향을 조절해 치아의 이동 경로를 설정하고 치료 계획을 바탕으로 최종 교정 장치를 제작하게 됩니다. 클린체크라는 것은 인비절라인 장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계획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브라켓 교정이랑 비교했을 때 그 투명 교정 장치는 치아 하나를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치아를 먼저 움직일 건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 어떤 단계로 움직일 건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다 지시를 해야 장치가 만들어져서 오는데요. 단계의 개수부터 어느 치아를 먼저 움직일 건지 순서, 그 다음에 이를 물리게 했을 때 어떤 치아를 강하게 물리게 해서 끝이 날 거다, 아니면 앞니를 어느 정도 덮게 해서 끝이 날 거다 등등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다 지정을 해줘야 그에 맞는 장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이제 장치가 처음 나오는 날이라 받으시기 전에 치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 거거든요. 승엽이는 보시면은 이제 위에 있는 요 네 번째 치아를
뽑은 상태이고요. 보통은 이제 가운데 있는 치아를 뽑고 나서 옆에 있는 치아들을 먼저 발치한 공간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앞니를 뒤로 당기고 또 이를 넣고 앞니 당기고 이를 넣고 앞니 당기고 이렇게 되는데요. 아래쪽도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송곳니가 먼저 펴지고요. 어금니도 같이 앞으로 옵니다. 아래턱이 작기 때문에 밑에는 앞니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니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어금니가 앞으로 많이 오도록 계획을 해놓은 상태예요. 요거는 발치한 공간을 닫을 때 위쪽과 아래쪽 배열을 간격을 줄이면서 갈 때 위쪽은 위로, 뒤로 움직이면서 가게 되고 아래쪽은 내리면서 간격이 점점 줄어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협이는 첫 번째 장치를 맞춰보게 되는데요. 앞니 쪽 먼저 넣고 차례대로 꼭꼭 눌러주면 된다고 하니 승협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장치를 승엽아 꼈다 뺐다 할 때 많이 아픈 부분은 이가 움직이는 부분일 수 있거든. 그래서 꼈다 뺐다 할 때 아프다고 만약에 대충 이렇게 약간 걸쳐서 넣거나 그러면은 이가 잘 안 움직일 수 있어. 알겠지? 거기만 좀 신경 써서 넣으면 돼. 승엽이는 한 2년 전에 처음 내원했고 하악이 너무 작아서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았고 어머님과 상의하여 1차 교정 치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게 처음 내원했을 당시고 1차 치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처음과 비교해서 보면 아래턱이 많이 뒤로 들어가 있던 것이 지금 기초 공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유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자리가 많이 비좁죠.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서는 소구치 발치를 먼저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확장 배열 해보니까 결국은 입이 나와서 소구치 발치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발치를 하게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승엽이는 처음부터 발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발치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승엽이는 소구치를 발치하고 치료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지금 승엽이 입 안은 거의 0번의 입 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1번 장치를 승엽에게 맞춰보고 장치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장치를 꼈을 때는 1번과 2번의 모양이 약간 다른데요.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장치를 잘 쓰면 2번의 모양에 거의 가까운 모양으로 치아가 움직이게 됩니다. 2번에 이가 거의 다 맞아지면 또 3번으로 바꿔서 끼게 되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진의 경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계획을 또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치아가 어떻게 이동되고 완성되는 그 치아의 배열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좀 오랜 교정 치료 기간인데 좀 믿음을 갖고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정을 한 이빨이 다시 흐트러지지 않게 잘 다시 보관하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올바른 일이 있다고 자랑하고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예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낭낭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나운서가 꾸민 예별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이렇게 연습하곤 하는데요. 자신감이 가득한 예별이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치아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프진 않았는데 양치하고 난 다음에 뭔가 찝찝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어렸을 때는 사실 교정할 엄마가 권하셨는데 공포심도 느껴지고 일단 외관상으로도 약간 안 좋아 보일 것 같아서 조금 꺼려해서 그때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제 꿈이 또 아나운서고 약간 그런 외모가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치열이 아무래도 골라야지 이제 화면이 잘 나올 것 같아서 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대 때는 또 부모님께서 이렇게 교정이라는 걸 약간 사치다 해가지고 안 해주셨어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애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얘가 치열이 바르지 못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한테만큼은 그거를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아서 제가 꼭 이거만큼은 해라 하고 권했었죠. 연습을 끝낸 예별이와 엄마는 진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했는데요. 오늘은 장치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한 후 다음 단계 장치를 받게 됩니다. 예별이 안녕. 끼는 거 많이 안 힘들었어? 예별아, 끼면서 어디 되게 아프고 그런 건 없어? 그럼 이를 한꺼번에 뒤로 미는 게 아니고 하나씩 뒤로 밀거든. 이 사이가 자꾸 벌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음식물이 끼는 거라. 아, 끼고 있으면 아, 얘가 원래 계획대로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해볼까? 얼마나 벌어졌나 한번 보자. 보통 저희가 진행을 하면 그날 왔을 때 이전에 장치를 꼈던 게 잘 따라가고 있는지 트래킹 체크를 하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장치를 끼고 있는 부분이 치아랑 장치가 딱 붙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옆에서 보면 장치가 약간 떠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여기를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체어에서 체크를 할 때는 광선같이 빛을 쪼여서 체크를 하거든요. 예별이가 이번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네. 이게 조금 떠 있다고. 네, 얘기를 하던가요? 네, 지난주에 바꿨을 때 네. 이게 그전 거는 꽉 아, 네. 이번에 건 조금 좀 뜨는 것 같다고. 아, 새 장치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꽉 끼고 있다고 해서 이가 저절로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네, 꽉꽉 눌러주는 게 좋거든요. 그럼 이가 압력을 받아서 치아 모양이 장치 모양으로 따라가게. 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렇죠. 당기고 쪼고. 네네. 혼자 힘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추위같이 이렇게 몰랑몰랑한 장치들이 고르게 이가 좀 잘 따라가도록 보조적으로 장치가 잘 피팅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자주 써주면 써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양치도 잘 되고요. 다른 거는 이제 밑에 음식물 끼는 거 그것만 조금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예별이는 고생 많았어. 앞에서 봤을 때 많이 심하진 않습니다만은 약간 토끼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다물었을 때 보통의 정상적인 위치가 위쪽의 송곳니가 아래쪽 송곳니랑 작은 어금니 사이쯤에 오는 게 보통의 교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별이는 옆에서 봤을 때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가 약간 달라요. 아래턱이 좀 작은 편에 속하거든요. 이 교합을 개선을 하기에는 확장 배열도 가능하고 혹은 발치도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상태였는데 입이 좀 나온 것 같다고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발치로 교정 치료를 하기로 상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위쪽에서만 편측 발치를 해서 아래턱이 너무 작은 것이 도드라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위아래 둘 다 발치를 하진 않고요. 위쪽에서만 발치를 하고 지금 배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뒤로 움직이고 위로도 약간 더 움직여주면 더 예쁜 미소가 얻어질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앞니를 공간 닫을 때 뒤로 위로 움직일 거고요. 공간 폐쇄가 끝났을 때 보고 저희가 치아의 미세한 조절이 아마 더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공간이 폐쇄가 되고 나면 어디셔널 장치를 더 이용해서 치아 미세 조절을 더 추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교정하기 전에는 치열이 좀 고르지 못해서 약간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고 그런 점이 있었는데 나중에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치열도 고르게 돼서 나중에 좀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지훈은 오늘 교정 치료가 끝나는 날입니다. 치열과 턱 문제로 병원을 처음 왔을 때 그 막막함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랫니가 좀 많이 안 골랐는데 그것 때문에 이빨 사이사이에 끼이는 게 많아가지고 일상생활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오게 됐어요. 씹는데 일단은 불편함이 좀 사라져서 약간 야채 같은 거 그런 것도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됐고 고기나 이런 것도 이빨에 잘 안 껴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지우는 밑에 턱이 약간 이쪽으로 가 있다 얘가. 그래서 눈, 코에 얘가 딱 맞을 수는 없어. 얘네 둘이가 만나야 되는데 밑에가 너무 앞에 있어서 요거를 뒤로 밀어서
배열을 한 거라고 보면 돼. 지금 봤을 때는 앞뒤 위치는 다 괜찮고 앞니도 배열이 잘 돼서 떼도 될 것 같거든. 이 상태에서 그냥 끝 하면 이들이 다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안에 철사를 붙여놔야 요이가 안 돌아가. 요거 붙여놓고 찝을 때 불편한 데 없는지 한번 봐줄게. 지우는 위아래 치아가 약간 공간이 모자라서 치아가 약간 삐뚤삐뚤한 상태였고요. 위에 턱의 가운데서는 여기 있는데 아래 턱은 가운데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들이 여기가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듯한 양상을 볼 수 있어요. 본인은 턱이 나온 거는 별로 개선을 원하지 않는다. 이가 삐뚤한 것만 개선을 원한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상태로 발치를 하게 되면 너무 입이 합죽해 보일 수 있고 입술 두께도 얇기 때문에 지금보다 합죽해지는 거는 심미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다 나오게 되면 위의 앞니보다 아래쪽 앞니가 더 많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반대교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전체 치열을 뒤로 미는 계획을 했고요. 총 두 번의 장치를 썼습니다. 첫 번째 장치에서는 아래쪽 앞니가 뒤로 먼저, 그다음 어금니가 순차적으로 뒤로 가고 있죠. 조금 더 잘 맞아지도록 개선을 하는 장치를 한 번 더 만들어서 미세 조절을 한 다음에 장치를 떼는 계획이었어요. 보시면 위쪽에는 치아가 가지런하게 배열이 됐고 아래쪽도 이 정도로 보입니다. 지후의 마지막 치료가 진행됩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참고 선생님의 말씀대로 잘 실천했던 지후. 그 결과도 좋을 것 같네요. 지우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규정 치료한 거 축하해. 다 끝났다 이제. 또 한 번 할래?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안 꺼졌어야. 모든 교정이 끝난 지후의 모습.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웃는 게 지금 많이 자연스러워졌고 미관상 그냥 웃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웃는 거 못했는데 그게 제일 바뀐 점 같아요. 투명 교정 치료는 청소년 환자에서 장점이 많은 교정 치료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경험이 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자분께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협조도가 아주 많이 요구되는 교정 치료이기 때문에 올바른 착용법과 착용 시간을 잘 지켜서 사용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까운 교정 전문의를 찾으셔서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 적절한 시기에 예쁜 미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씹어먹는 저장 능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는 심미적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골칫덩어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고민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진료와 치료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미소를 되찾으시는 건 어떨까요?